인사 생략하자. 응. 어. 왜 해줘? 소리야.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은 선착을 할 테니까 후착을 해라. 내가 토리와 안녕하세요. 저희는 토리와 아이들이에요. 본 영상은 전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 채널 스타즈 영상입니다. 야, 안 했어. 아니 항상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항상 이렇게 오프닝이 중구난방이야. 중구난방도 중구난방인데 너무 어색한 티를 내잖아. 아마추어니까. 아무튼 빨리 갑시다. 그래서 나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오늘 뭐 한다고? 오늘은 제가 사연을 받았어요. 가지고 사연 3개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5월이다 보니까 우리가 새내기들 사연을 받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지금 새내기 분들 3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사연을 받았는데 잠깐만. 사연을 자원해서 받은 거야? 아니면 시켜서 받은 거야? 이거 왜 바로 대답을 못해? 이게 바로 좀 유명하긴 해. 이게 바로 내가? 우리 표가이드 사람들 이끄는 것만 잘하는 게 내가? 아니라 후배들 끌어당기는 것도 참 내가? 잘하고. 3학년이 됐다고 이제 막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아무튼 이제 사연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사연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 삐약이입니다. 이제 벌써 5월 중순인데 학과에 적응을 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벽에 공모전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또 과방에서 보면은 선배들은 공모전이나 자격증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모전이 뭔가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무슨 자격증을 따야 또 앞으로 도움이 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공모전이 뭔가, 자격증을 내가 뭘 따야 되나? 내가 뭐 이제 기술을 따야 되나? 이제 요즘에 많이 따잖아요. 과 상관없이 뭐 컴퓨터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모스, 컴할, 뭐 ITQ 뭐 이런 거 많죠. 그런 걸 많이들 따고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계열이다 보니까 뭐 아이디어 대회나 뭐 스토리텔링 대회 이런 걸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공모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자격증을 따야 어떤 걸 따야 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뭔 생각이 드냐면 그거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겠다. 이런 게 없으면 사실 뭐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기가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학예사를 준비하겠다 그러면 학예사에 필요한 뭐 언어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준비를 하자. 아니면은 석사를 가야 되니까 뭐 학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석사라는 거는 논문을 써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은 뭐 내가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뭐 NCS라도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난 반수를 하러 왔어 이런 애들은 봤어도 나는 취업을 하러 왔어라고는 얘기를 안 해. 일단 술부터 들어가잖아. 내가 그래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라고 딱히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답답한 거지. 뭔가 열심히 해보고 뭔가 대학생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 이 얘기인데 내 생각에는 레벨업하는 느낌이야. 이게 살짝 자격증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전주대학교에 그런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 전주대학교가 아는 사람들이 이게 여기저기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긴 한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해주면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반응이 많더라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일단 따야 되잖아. 그런 거랑 뭐 이것저것 보통 언어 자격증 하나 뭐 이런 거는 따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졸업할 때 30-40만 원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신청만 하거나 아니면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아. 알기로는 어학 자격증만 해도 최대 200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 나는. 단계별로 위로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5급으로 시작하더라도 5급 때 얼마, 4급 때 얼마, 3급 때 얼마, 2급 때 얼마 해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큰 점수를 낸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기보다는 일단 봐본다, 느낌을 본다라는 식으로 시험을 보고도 장학금으로 그 시험 응시료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장학금 제도라는 게 사실 이게 크게 뭐랑 뭐로 나뉘는지 좀 말해줄 수 있어? 솔직히 이거는 CAC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하긴 해. 뭔가 너무 PPL 같아. 그래. 너무 워낙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라이징 스타라는 장학 제도가 있고 또 슈퍼루키, 슈퍼스타 이렇게 장학 3개가 있는데 요즘에 그 슈퍼루키랑 슈퍼스타랑 스타티 이런 게 3개는 좀
연계가 돼가지고 바로 장학금을 받는 걸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학금 대신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이제 전주대학교는 4학년이 되면 슈퍼스타를 뽑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포인트를 적립해서 나중에 4학년 때 한꺼번에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 제도가 바뀌었더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점수 상한선이 있어요. 그 500 스타티 같은 경우에는 슈퍼스타 인증서를 주는 건데 그건 500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500점을 못 맞췄어. 그럼 이게 점수가 그냥 공중분해 되는 게 아니라 중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0점을 다 못 채웠더라도 장학금이란 명목 아래에 채울 수 있으니까 살짝 적금 느낌. 문제는 이제 좀 공모전. 아무래도 문과 계열은 공모전이 별로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상경대 쪽에서 많죠. 문과 공모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특히나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활용해야 하는 그러니까 잠깐만 전제를 먼저 하고 가자. 내 전공하고 맞는 공모전이 많이 없는 거야. 맞아. 사실 공모전은 내가 마음에 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단지 그거를 수업과 병행을 해서 얼마나 연기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근데 우리 학과의 경우 역사를 공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역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정도 말고 콘텐츠 기획서 공모전. 아니면은 이제 이거는 경우가 많이 드물지만 논문 공모전이 있겠지. 레벨업을 단지 좀 많이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어. 그럼 보통 공모전 다들 어디서 찾으세요? 나는 3개 정도? 나는 위팁이랑 위비티였나? 응.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데티즌 응. 하고 올콘 이렇게 3개 사이트를 보고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이나 SNS에 뭘 구독을 해놓냐면은 그 주차에 시작을 하는 공모전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게 있어. 그거 맞아. 좋다. 난 또 인스타로 공모전을 소개해주는 계정 하나 해놨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문예 창작을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이제 공모전이라면 이제 도가 텄는데 그 대표적인 공모전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엽서시라는 공모전 사이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과 관련 공모전들이 싹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백일장, 뭐 신춘문예 이런 문학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아예 I love 콘테스트라는 주소로 돼 있어서 콘테스트 관련 공모전은 이제 싹 올라오거든요. 분야에 상관없이. 그럼 내가 만약에 문과생이지만 사진이나 영상 편집 기술 같은 거에 더 이제 재능이 있다 하면은 UCC 분야로 옮겨가서 공모전을 검색을 하면 되고 또 이제 내가 글 쓰는 거에 좀 더 재능이 있다 하면은 문학 파트로 옮겨가서 검색을 하면 되고 근데 이게 마감일 안내랑 이런 게 싹 되어 있어서 아까 SNS는 이제 팔로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제 사이트 링크 같은 경우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신입생들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시간표 앱 있잖아요. 에브리타임. 거기 밑에 공모전 모음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신입생이 처음에 들어와서 자기가 뭘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돈을 버는 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뭐 졸업해야 하는 거나 아니면 어학 자격증을 따면서 뭐 SP, CP 이런 점수들을 올리고 동시에 내가 전공 분야에 맞는 공모전을 찾거나 아니면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의 공모전을 아까 얘기했던 사이트들을 통해서 찾으면서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긴다. 일단 해놔서 나쁠 건 없다. 일단은 어떤 공모전을 하든 어떤 자격증을 따든 증이라는 이름이 붙는 걸 뭐든지 다 따면은 일단 CA실에 가져가서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한마디만 더. 땄을 때 학교 교내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보통 거의 다른 데 학원에서는 건당 8만 원씩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하면은 환급형 프로그램으로 아예 공짜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자격증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면은 좀 전주대학교 어플에 보면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